서울에서 모르면 손해인 뷔페 3곳을 준비했습니다. 가격대별로 성인 기준 2만원, 5만원, 8만원 각각 준비했고요. 저도 예전에는 뷔페는 가격대가 같으면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같은 가격대라도 구성, 식재료, 인건비, 원가율, 주방 인력 등의 변수에 따라 맛과 퀄리티 차이가 엄청 크고요. 그래서 서칭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2만원에서 8만원 뷔페 중에 메뉴 종류랑 내돈내산 후기만 6시간 이상 서칭한 후에 선정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5곳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제 방문한 후에 2곳은 추천할 정도가 아니라서 뺐습니다. 그렇게 오늘 추천드릴 3곳만 남았는데요. 시작 전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천드리는 곳들은 가격대별 선택과 집중을 잘한 뷔페입니다. 혹여나 가짓수가 많은 뷔페를 선호하신다면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만족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번 편 외에도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서울의 가격대별 뷔페를 대부분 정리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가격대별 만족도 높은 뷔페를 차근차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찾기 어려운 정보 편하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육각형 밸런스의 뷔페 4포인트 바이 쉐라톤입니다. 저는 디너에 방문을 했고요. 1인 기준 7만원입니다. 이곳은 금액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요. 일단 호텔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셔서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둘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올라가시면 서버분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셔서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 T 성향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뷔페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뷰를 감상하며 식사하기 좋았고요. 테이블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뷔페의 조는 넓지 않고요. 심플한 편입니다. 동선도 일자로 되어 있어서 어디부터 가야 되지? 라는 고민 없이 일자로 쭉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메뉴는 샐러드, 해산물, 콜드파트, 핫파트, BBQ, 양식, 디저트 순으로 빠르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테이블에 앉으면 웰컴 디쉬로 랍스터 반마리를 제공해주고요. 월별로 스테이크를 내어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맛도 괜찮았지만 사실 테이블마다 메인 디쉬를 신경 써서 제공해주신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선 샐러드는 재료의 신선함이 중요하나 소스들의 맛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리뷰할 건 없었고요. 참고하시면 좋은 건 브라타 카프레제랑 새우 샐러드랑 훈제 연어가 있었고요. 컵 디쉬들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뷔페 주방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해산물 파트는 만족도가 높았던 곳인데요. 신선도와 간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나 절묘했던 곳이고요. 일단 회와 초밥은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초밥 같은 경우에는 샤리 간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었고요. 대게는 아무래도 냉동을 한 후에 해동한 녀석이라 풍미는 연하지만 푸짐하게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홍새우가 나오는데요. 시즌에 따라 단새우가 나오기도 하고요. 손질하기 쉽게 되어 있었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가 높은 전복장도 나오는데요. 새우장과 함께 너무 짜지 않게 밥도둑 역할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콜드 파트인데요. 후토마키, 메밀소바, 육회, 꼬막무침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밀소바를 드셔보시면 그 육수에서 가스오향이 강하게 나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만 면이 해초면이라 메밀면 대비 가볍고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육회와 꼬막무침은 간이 적당하고 퀄리티가 괜찮아서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은 핫바트인데요. 일단 한식으로는 전복 떡갈비, 쭈꾸미 볶음, 가오리 찜이 있고요. 옆쪽에는 죽과 찌개 그리고 해산물 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식으로는 마라롱샤를 시작으로 가지튀김, 크림새우, 깐풍기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튀김을 잘하더라고요. 특히나 소스들의 감칠맛과 간이 너무나 절묘해서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었고요. 저도 마라롱샤를 처음 먹어보는데요. 드시는 방법은 머리를 똑 떼신 다음에 그 몸통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면 부셔지거든요. 그럼 살만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사실 맛은 강력한 비주얼 대비 무난했습니다. 다음으로 옆쪽에는 피자가 있는데요. 도우를 직접 반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이한 게 오차즈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BQ인데요. 제가 가장 만족했던 파트입니다. 일단 고기를 셰프분께서 구워주시는데요. 익힘 정도가 너무나 절묘한 미디움이에요. 보통 이렇게 중저가 뷔페를 갔을 때 미디움 웰던 혹은 웰던인 곳들도 많았는데요. 이곳은 먹을 때마다
미디움이라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잡내 없이 육즙도 느껴지고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고요. 특히 양갈비와 토시살을 추천드리고 삼겹살은 무난했으나 시즈닝이 맛있었고요. LA 갈비는 평범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존인데요. 우선 그 앙쿠르트는 수저로 윗면을 깬 후에 소스에 빵을 적셔 드시면 되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고요. 특이하게 매생이 크림과 대구라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거 비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매생이 특유의 맛과 질감이 대구와 잘 어울렸고요. 두 식재료의 감칠맛을 크림이 고소하게 잡아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리조또와 파스타를 먹었을 때 간이 좀 밍밍했어요. 그리고 리조또의 질감이 너무 질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디저트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과일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아이스크림도 4종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슈랑 초코 케이크를 먹었는데 맛도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한 뷔페 로카우스입니다. 이곳은 용산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촬영 시즌이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양양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셔서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로카우스는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2부로 예약하고 갔습니다. 매장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무엇보다 커틀러리를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뷔페는 음식을 먹고 커틀러리를 놓을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두기 마련인데 이런 세심한 디테일들을 챙겨줘서 좋았습니다. 로카우스는 선택과 집중을 잘한 매장이라 메뉴 동선도 굉장히 심플한데요. 메뉴는 콜드파트, 핫파트, 와인, 해산물, 디저트 순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콜드파트인데요. 빵이나 샐러드는 기본적인 디폴트라 크게 설명드릴 건 없었고요. 종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요리가 된 콜드디쉬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약간 식전에 가볍게 입맛을 돋궈주기 좋았어요. 다음으로 핫파트인데요. 메인은 6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국물류 3종이랑 스테이크 파트가 있습니다. 우선 메인에서 기억에 남는 메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그누들 차우면인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강한 소스와 함께 먹었을 때 조화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떡볶이인데요. 제가 원가를 알다 보니까 뷔페에서 탄수화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럼에도 이 떡볶이는 맛있어서 2번을 먹었는데요. 양념이 달고 아기자기한 느낌보다는 매콤하고 거친 느낌이랄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콩 차슈인데요. 이게 고기 겉에 발려진 양념의 달콤 짭조름함이 도파민이 터질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담으실 때 지방과 살이 적절히 붙어있는 쪽을 드셔야 더 맛있고요. 살짝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끝쪽으로 가시면 스테이크 파트가 있는데요. 셰프님께서 직접 구워주시고요. 부위는 부채살이고 먹었을 때 고기도 부드럽고 굽기도 미디엄 정도로 잘 구워주십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리필해서 먹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와인 파트인데요. 로카우스는 특이하게 와인과 맥주가 무제한입니다. 보통 다른 뷔페들은 못해도 10,000원 이상 추가 금액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와인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콜드컵과 그라브릭스 연어 그리고 다양한 치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산물 파트는 훈제 연어와 초밥 그리고 석파찜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50,000원대라 종류가 많지는 않았고요. 맛은 무난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저트 파트인데요. 이 디저트와 과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특이했던 게 슈톨렌이라는 독일 전통 빵이 있는데요. 드셔보시면 일단 슈가 파우더의 단맛이 먼저 반겨주고요. 안쪽에 그 견과류의 고소함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깊이를 더해주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떡과 추로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로카우스는 네이버 예약 시 10%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방문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셋 클라우드는 평일과 주말 런치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인 기준 19,800원입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위치도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라서 접근성도 좋고요. 혹시나 못 찾으실까봐 입구 영상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니까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장은 입구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카운터에서 웨이터분께 예약자 성함을 말하면 자리로 안내해 주시는데요. 매장 안도 굉장히 넓고 쾌적한데 통창이랑 개방감까지 있어서 답답함 없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분들 유니폼도 너무나 깔끔하고 친절하셔서 약간 먹기 전부터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메뉴들도 한 곳에 모여져 있어서 동선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뉴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핫푸드, 만드는 요리, 샐러드, 베이커리, 디저트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핫푸드는 메뉴마다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개인 매장에서 단품으로 시키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뷔페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진짜 만족했던 곳이에요. 일단 메인 메뉴는 동파육, 콘소메 치킨, 채소구이, 팟타이, 볶음밥, 타코야키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동파육을 맛있게 먹었는데 적당한 부드러움과 감질맛 나는 단짠 소스 그리고 청경채의 아삭함이 좋았고요. 심지어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콘소메 치킨도 달달하게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채소구이는 그 채소의 식감이 으스러지지 않고 살짝 살아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볶음 정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겉면에 간을 해주는 소스가 있는데 간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채소 본연의 맛을 즐기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팟타이랑 볶음밥도 무난하게 먹었고요. 타코야키는 사실 이 가격대면 원가 이슈 때문에 가스오부시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곳은 수북하게 담아주셔서 더 감칠맛 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쪽으로 가시면 피자도 있는데요. 보통 뷔페 피자 공류 조합은 불고기, 페페로니, 야채인데 이곳은 좀 달라요. 불고기 치폴레 퀘사디아가 나오고요. 고르곤졸라도 이렇게 알마이스 피자라고 해서 옥수수 피자인데요. 사실 있어 보이는 이름만큼이나 먹었을 때 색다르거나 우와 를 외칠 정도의 맛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고 새로움을 설명해주는 네임택과 설명까지 친절하게 세팅해주신 섬세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디테일하게 신경 쓰신다고 느낀 게 대체 오일이랑 후추를 함께 배치해 두셨거든요. 저는 가성비 뷔페에서 이건 진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대체 오일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보면은 셰프님께서 정말 고객들을 단순히 매출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 만족도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게 느껴져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만들어 먹는 존 DIY 존인데요. 크게 소바존, 비빔밥, 쌀국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바존은 육수 자체에 청귤이 들어가서 조금 더 향긋한 산미가 있고요. 다만 끝에 남는 그 청귤 특유의 씁쓸함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디테일은 역시나 살아있다고 느낀 게 제가 12시 온 후에 30분마다 이 동동 떠다니는 살얼음 육수가 유지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계속 갈아주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비빔밥도 너무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특히 평범할 수 있는 비빔밥에 해초라는 포인트를 추가해주신 걸 보고 소비자분들의 심리를 되게 잘 파악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쌀국수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설명서와 함께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뷔페에서 쌀국수 육수를 만들 때는 뜨거운 물에 액상 소스를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이 진짜 절묘하게 잘 맞았어요. 다음으로 샐러드도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올리브를 주는 가성비 뷔페는 또 처음 봤습니다.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쿠르통도 눅눅하지 않고 바삭함 그 자체였고요. 옆으로 가시면 완성된 샐러드가 있는데요. 오리온자가 들어간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토마토 샐러드와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가 있는데 모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베이커리 존도 이렇게 빵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옆에 가염 버터와 소스를 바를 수 있는 나이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옆쪽에 베이컨 크림 스프와 토마토 계란 스프가 있어서 함께 찍어 먹기에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토마토 계란 스프는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피와 케이크 그리고 과일까지 당연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리강정이 있는 곳은 처음 보는데 달달하게 맛있게 먹었고요. 과일류도 웬만한 가성비 뷔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코너 속의 코너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동파육 기억하시죠? 그냥 먹으면 조금 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사남 동파육 버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파육, 청경채, 할라피뇨 버터, 빵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동파육을 조금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으깨 주시고요. 빵에 버터를 바른 후에 할라피뇨, 동파육, 청경채 순으로 얹어주시면 끝입니다. 한 입 드셔보시면 동파육의 단짠이 입안에 감돌 때 버터의 풍미가 함께 나고요. 단조로울 수 있는 식감과 빵이 들어가 드라이한 조합에 청경채가 아삭함과 수분을 줍니다. 끝으로 할라피뇨의 매콤함으로 느끼함까지 싹 잡아주니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나 방문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동파육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면 같은 구독자분이니 반갑게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선셋 클라우드는 가격 대비 육각형 밸런스 그 자체의 뷔페이니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제작한 30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